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린 이것을 에너지라 부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선 전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흔히 물이나 석유, 석탄, 원자력 등이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최근엔 지구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미래를 바꾸다. 교수님,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고민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좋아서, 그리고 덴마크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뭔가 지열이 항상 일정하게 뜨끈뜨끈해서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적합할까요? 에너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민도 많아지셨네요. 네. 그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의 해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를 네.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자연 환경을 고려한 이론적 잠재량, 발전소의 입지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지리적 잠재량, 현재 기술로 생산 가능한 에너지 생산량인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상업적 개발을 염두에 둔 시장 잠재량 등으로 나눕니다. 이 중 기술적 잠재량으로 본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양은 원전 7,400여 개와 맞먹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도 높아졌는데요. 효율이 늘어날수록 잠재량도 커지겠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나쁘지만 태양광 발전기 설치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즉, 우리도 태양광 에너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 에너지를 얻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조류 에너지, 조력 에너지, 화력 에너지, 해수 온도차 에너지까지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한편 풍력 발전의 경우 육상 풍력은 경북과 강원도에, 해상 풍력은 전남과 서남의 상에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특히 한반도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양에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조류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좀 풍부한 편이고요. 남해와 제주는 파력 에너지와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가 좀 풍부한 편입니다. 또 좀 바닷물이 차기로 유명한 동해의 경우에는 해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또 가능합니다. 해양 에너지를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양 에너지원 중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현상, 즉 조석 현상은 천체 운동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이제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조류와 조력 에너지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죠. 너무 좋네요. 네, 반면에 풍력과 태양광은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잠재력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의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그런 모범 사례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 가장 먼저 서울 성대골 마을, 성덕마을 같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 자립 마을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입니다. 에너지 자립섬도 있는데요.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 전남 가사도는 섬에서 쓰는 전력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합니다. 에너지 자립섬 만들기에 나선 울릉도는 2020년까지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해 전력을 수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4곳의 물재생센터에서도 하수 처리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탄천 물재생센터에선 하수유를 이용해 연간 2만 가구에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와, 에너지 자립 마을, 에너지 자립 섬.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고립된 그 섬 지역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유를 이용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유를 떼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나면서 에너지도 자급자족하고 더 깨끗해진 환경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밖에도 소각장, 매립장 등 기피 혐오 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해서 님비 현상도 극복을 하고 에너지 그 문제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있고요. 또 패시브 기술을 통해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전기도 쓰고 네. 난방을 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잠재량을 꽤 많이 확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와, 오늘 진짜 교수님과 함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을 만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미래를 바꾸다 2부에서는 또 어떤 걸 알아보죠? 네, 에너지와 관련된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제가 눈이 반짝했어요. 그죠? 에너지를 잘 아는 똑똑한 개그우먼이 되는 그날까지 저 김나희는 또다시 에너지 공부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